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지난 브라질 리우올림픽 남자 에페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1위인 한국의 박상영 선수와 세계 랭킹 1위 그리미를 9점 차로 꺾고 올라온 백정노장 임내계자 선수의 승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박상영 선수는 세계 3위 임내계자를 상대로 고전했고 경기 종반 스코어는 13대 9로 패색이 짙어질 때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이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각성시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내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렇게 패색이 짙던 승부도 역전패하는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일까? 정신력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일례로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발표한 이후 세상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확고해져 왔지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성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정신만이 이에 구애되지 않고 꾸준히 열린 탐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정신은 사전적으로 첫째,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둘째,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셋째,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뜻한다. 또 정신력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 활동의 힘이므로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의 힘을 정신력이라고 불러 정의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신력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사답을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 어느 종보다 절대적 번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뭔 개소리야!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에서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인간 번영의 사유에 대한 인상 깊은 고찰을 남겼다. 불을 다루고 도구를 제작하며 높은 지능을 가지는 등 사피엔스의 이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생존면에서 야수들의 육체적인 부분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사피엔스 특유의 사회성으로 혈연 위주의 소규모 공동체 생활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였다 해도 집단 생활을 하는 다른 경쟁자들도 존재했거니와 혈연 위주의 소규모 공동체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공동체 건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 번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존재를 상상하고 믿는 사피엔스의 정신적 활동의 힘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사피엔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과 특유의 상상력이 더해져 오늘날까지 인간 사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 바로 신을 창조했던 것이다. 오늘날 천주교 신도가 같은 천주교 신도에게 같은 신을 숭배하고 같은 교율을 따르는 것에서 더 큰 동질감과 신뢰를 갖는 것처럼 같은 신에 대한 믿음 아래 혈연 위주의 소규모 공동체들은 더 큰 집단이 될 수 있었고 이 메커니즘은 사피엔스들로 하여금 유례없이 강력한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게 해주었다. 인간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강력한 힘에 의해 신조차 창조하게 되었고 그 신은 인간을 하여금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유대와 결속으로 묶어 유례없는 번영을 이룩하게 한 것이다. 앞서 말한 예시가 전 인류적 테두리에 광대한 것이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인간 무리 결속에는 정신력이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게도 육체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나는 여기에 나의 경험을 더해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3년 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죽음의 시간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서서히 나를 말려가며 결국 내 삶 전체를 삼켜버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동료와의 출장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쑤셔옴을 느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잠을 자지 못해 몸살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다음날 동료는 얼굴 반이 마비가 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냈고 얼마 후에 차도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내 몸도 계속 몸살 기운이 있었기에 마음이 철렁했다. 내 정신은 서서히 내 몸살 기운과 내 동료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나도 아픈 것이 아닌가, 알지 못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실체 없는 의문을 반복했고 그렇게 한 달이 넘게 몸살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 단잠은 달아나 버렸고 근육들은 혼자 경련하기 시작했으며 근육통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체중은 무섭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서라도 병명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은 알 수가 없었고 점점 더 쇠약해지는 육체 때문에 내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졌다. 무엇보다도 나를 매섭게 몰아붙였던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내 동료와 내가 겪은 것처럼 전염성에 있다면 내 아내와 이제 막 5살이 된 아이에게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는 내 비극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4달이 지났을 때쯤 회사에서 인정받던 인재는 간단한 일조차 맡을 수 없는 폭탄이 되어버렸고
누구보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아빠는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으며 항상 앞만 보고 달렸던 야심가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폐잔병이 되어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내 헌신적인 아내는 고맙게도 이 어두운 수렁에서 끝내 나를 구해주었다. 내가 아내를 믿고 아내의 말을 따르는 그 순간, 실제로 혼자 떨어대며 내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고통을 주었던 내 몸의 근육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kg 이상 계속 줄어들기만 했던 내 체중, 언제나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극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느끼고 실제로 존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니, 내 정신이 실제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실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마치 칸트가 인간 감각, 즉 인간 정신관념에 대응하는 외부 대상 실제는 알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겪은 이 고통들이 실제 이한 것인가 라는 큰 질문을 나에게 던졌고, 나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에 크게 동감했다. 이것은 이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흔히 사람들은 정신은 내용이요 육체는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하고 싶다. 정신은 내용이요 곧 그릇이다. 육체는 단지 거들 뿐.